시원하게 각종 걱정을 모두 돌파하고 올라갈 종목들 모아보고 싶은 시간, 박종현의 돌파 매매입니다. 돌고 도는 파도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실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과 시장 얘기부터 저희 출발을 해볼 텐데요. 어제장 보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좀 소외됐던 친구들의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반도체나 바이오 또 덩어리도 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지수 갈 수 있나? 라는 기대를 안게 됐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가께서 딱 보시기에는 이 시장은 이렇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시장은 일단은 대형주가 올라오면서 중대형주도 올라오면서 레벨이 어쨌든 올라오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환경이 그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반기까지 주도주는 소프트웨어 쪽, 기존에 있던 게임, 미디어 이런 콘텐츠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주도주로 일단 보셔야 되고 반도체 쪽은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눌리는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매수를 해서 봄에 1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형태로 저점 매수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림이 있을 때 매수해도 되지 지금 막 그렇게 흥분해서 달려들 필요는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미국 방미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방미의 주요 핵심은 현재 반도체와 이런 백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찾으러 미국에 방문을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5G와 6G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그런 제 기준에는 그렇거든요.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아오는 형태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약점이 드러났죠. 이런 여러 마스크도 만들지 못하고 이런 제조업 기반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국에서 계속 수입해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나 이런 다른 이머징 국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둘 다 미국도 그렇고 삼성 입장에서는 둘 다 서로 윈윈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지금 테슬라 관련된 칩도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 1, 2분기부터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조업 기반 시설을 주고 투자를 2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삼성전자는 가지고 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게 5G나 자율주행도 이것도 좀 수차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차라리 저희 대본에 전혀 없는 내용들을 질문 드리니까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셀트리온이나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동반 강세 여기에 의미 부여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셀트리온도 반도체 반등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혜가 아니라 그 관련된 소부장이 수혜입니다. 셀트리온도 보시게 되면 지금 공매도가 계속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셀트리온도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가 오늘 걸리긴 해서 어느 정도 오늘은 상승 가능하지만 그쪽에 포커싱을 일단 맞추시는 것보다는 셀트리온 밑에 있는 이런 밸류체인 밑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 오히려 투자하는 관점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조는 어제 이 상승은 반가우나 그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성급하게 이 치고 나간 대장주들에겐 조금의 시간을 더 갖고 가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와 그리고 그걸 매매 타이밍을 잡아본다면 뭐 12월이 될지 아니면 지금부터 될지 의견을 좀 주세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반도체 쪽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단기 포지션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쪽 그쪽을 연말까지 이번 주 좀 눌렸을 때 그럴 때
공략하는 관점으로 단기 포지션은 소프트웨어 쪽을 잡는 게 맞으시고요. 중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기저효과라고 해서 뭐 전년 대비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올해 대비 내년은 오히려 더 영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역기저 효과가 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자재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영향에 가장 민감한 국가가 우리나라고 수출 데이터 같은 걸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호재와 악재를 좀 설명을 드리면 호재는 우리나라가 예전과 다르게 국가 수출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 국가라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제일 많이 하락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악재가 다 반영돼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 온 거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계속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미중에 집중됐던 이런 수출 비중도 다양화되고 품목도 반도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헬스케어 뭐 그런 기기나 여러 가지 수출 품목도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체질 개선을 내년부터 올해부터 내년 계속 좀 바뀌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내년까지 제가 EPS 그러니까 12개월 선행이나 이런 실적이 그래도 상향되는 업종을 제가 좀 보면은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갈 종목은 저는 5G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5G 쪽하고 운송 물류 현재 이렇게 물류 쪽에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은 정부나 기업에서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물류 쪽에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또 공급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삼성이 미국 가서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듯이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도 장비 쪽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소부장 쪽도 장비 쪽이 저는 투자에 좀 지금 시기에는 좀 바람직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5G 그리고 각 섹터의 장비주들 그리고 물류주 좀 눈여겨볼 만한 2022년도 섹터 얘기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숨어있는 종목들은 저희 시간 통해서 차차 공개해 나갈 겁니다. AS 하나 하고 갈게요. 지난주 화요일 종목입니다. 링크 제니시스가 말씀 주시고 하루 정도 제외하고 계속 상승을 보였고 특히나 어제장에서는 시장 분위기 타고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보유자분 전략 주세요. 네, 그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추천드렸던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세선 그어놓은 이 포지션의 1차적 매도 구간을 일단 터치는 했습니다. 근데 뭐 음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미국 지금 방미에서 AI 관련된 이런 부분도 언급할 수 있고 추후에 또 AI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AI 관련된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가 그래도 스몰캡 중에 어느 정도 예전에 큰 상승을 줬던 종목으로서 2차 목표가인 지금 현재 9,400원에서 9,500원 영역 2차 목표가 여기까지 대응 목표 가격 전략을 드리고 손절 라인은 20선 이탈 없으면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링크 제니시스에 대한 AS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 돌파주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주는 텔레칩스예요. 어제장 7% 올랐고요. 그 전날 3%. 10%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를 이번 주가 아니네요. 이 거래일간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네네. 괜찮나요? 네, 현재 저는 이제 이렇게 바닥 시그널이 거의 체크된 종목들로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지금 10나노 이하 8나노 지금 칩을 삼성전자에서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1분기에 이제 테슬라의 칩을 납품을 하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칩인데 동사가 그런 8나노 칩을 개발하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60선이 이 파란색 선인데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파란색 라인하고 그리고 지금 그 아래 노란색이 이제 21선입니다. 그래서 21선이 60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완전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 같은 경우
60선 하단에 있는 역배열 종목은 접전 종목이라고 보시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저가 지금 뭐 14,000원이 지금 절대 박스권 하단 영역이고 장중에 13,000원 이탈 없으면 홀딩.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밴드를 계속 설정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 스윙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1차적으로 내가 돈이 급하다 그러신 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를 18,000원.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해서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돌파 종목으로 텔레칩스 주셨어요. 앞서 시황에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삼성 관련한 이슈 속에 수혜를 보는 종목 얘기해 주셨고 다음 종목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에요. 역시 앞서 얘기하실 때 셀트리온 관련한 이슈 속에 수혜를 보는 쪽 이렇게 잡아주신 건데 네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원료 공급사 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 어제 급등이 나온 건가요? 네네. 사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또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세포 배양 그런 시설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연구의 약간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포 배양 시설에 좀 내용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세포 배양 배지인데 그냥 세포로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현재 제가 미국에 삼성전자가 간 이유는 반도체와 물론 제약바이오가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반도체로 보게 되면은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소재에 관련된 이렇게 원료 공급을 하는 기업들은 뭐 여러 대기업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지션도 지금 정배열 초입에 있고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텔레치스보다는 지금 거의 정배열 초입에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양봉 전환하게 되면은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로는 이 하단 라인인 3,900원, 4,000원 이탈 없으면 홀딩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여기 상단 밴드 라인 5,200원 이렇게 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5,2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어요. 텔레칩스와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 두 종목을 살펴주셨고요. 저희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궁금한 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랑 지금 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장 속에서 저도 진행자로서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오르니까 약간의 흥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매매하라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은 나는 이런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생존형 시향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이런 반도체가 계속 순환하면서 투자하시기 굉장히 까다로우신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대응의 영역에 진입했다. 물론 코스피도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지금 현재 3,100포인트와 3,2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그 구간에 아마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황은 하늘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중국이 계속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뭐 환경적으로는 안 좋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어쨌든 그거는 좀 시향적으로는 나쁜 게 아니고요. 매매를 하실 때 지금은 중장기 포지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원재재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 단기에 대한 스프레드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이게 역전이 되게 되면은 시장이 1, 2년 안에 또 폭락할 수 있는 게 예전 과거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제가 계속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런 부분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리스크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제가 계속 전달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렇게 짧게 뭐 10% 확정 익절 수익을 어느 정도 포지션을 3%라도 5%라도 익절 라인을 꼭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구간은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선물 옵션은 12월은 외인들이 상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지금 구간에서 의미가 없고요. 12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대응을 하는 영역이고 일단 트레이딩 12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충분히 좀 즐기면서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로 끌고 갈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골라야 되지 않을까. 좀 짧은 대응을 강조해 주셨어요. 말씀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 전략을 잘 염두에 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돌파 매매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